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3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일요일 날 제가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해 드리는 이유가 금요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주말 중에 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킨 거고요. 금요일 날에는 좀 이슈가 좀 여러 개가 있었죠.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으로 조정이 되면서 노란봉투법의 법사위 통과. 자, 이러한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이 외국인 플러스 기관, 자, 쌍끌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 코스피가 얼마나 밀렸죠? 자, 무려 3.88%나 밀렸어요. 그러면서 3,2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러한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장중에 무려 7%대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아래꼬리 살짝 말아 올리면서 6.25% 하락으로 61,500원에 장 마감을 했었죠. 거기다 또 새벽에 미증시에서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가 무려 마이너스 11%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가 나오면서 뉴스케일 파워가 장중에 마이너스 11% 하락이 나왔던 건데, 자, 그렇다 보니, 자, 이제 이 원전, 그리고 SMR, 끝이 났구나. 자,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자,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고요. 월요일 날 이제 매도하고 나가야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의 이러한 걱정들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남은 주말 좀 편안한 밤 보내시라고 이렇게 일요일에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주말에 이 원전 SMR 관련해서 초대형 호재가 몇 가지가 났어요. 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런 걱정들 충분히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히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월요일장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아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요일에도 영상 촬영하고 있는 만큼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요일 날 시장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주주 양도세 10억 하향 조정. 자, 이걸로 인해서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무려 9만 7천 명 이상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대주주 양도세 10억 하향 조정이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이너스 7%대까지 주가가 밀렸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자, 어제 새벽이었죠. 자, 뉴스킬 파워가 무려 11.51%말 그대로 급락이 나왔어요. 자, 장중에는요, 마이너스 16%까지 빠졌다가 요 아래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11.51%로 마감이 됐었고, 자, 오클로도 마찬가지죠. 오클로도 장중에는 11%까지 밀렸다가 아래꼬리 쭉 말아 올리면서 6.66% 하락으로 장 마감이 됐는데, 자, 이러한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자, 이 뉴스케이 파워의 최대 주주, 플루오로라는 기업이에요. 자, 플루오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무려 33%까지 빠졌다가 아래꼬리 쭉 말아 올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대주주의 지분 매각, 악재죠. 자, 악재 이슈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중요한 지지 구간, 이탈 흐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돌파를 못했던 저항 구간인데 돌파가 나왔죠. 저항이 돌파가 되면은 뭐가 되죠? 지지로 바뀌죠. 자, 지지 구간에서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이런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아 올리면서 지켜줬다. 이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누군가는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오클로도 마찬가지죠. 자, 오클로도 자, 이전 전고점 구간, 저항 구간이죠. 돌파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알아 올리면서 방어를 해준 거예요. 자, 이 플로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악화가 됐단 말이에요. 2분기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사실상 현금 자금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지분을 지금 60% 이상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뉴스킬 파워가 자, 지금 4월달 저점이 11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자, 고점 구간 얼마예요? 53달러까지. 자, 주가가 거의 5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오른 만큼 좀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분 매각 이슈가 나왔던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자, 이러한 악재가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중요한 지지 구간을 지켜줬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최대 주주의 매도 공시 악재죠. 그러면서 하락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락을 버텼을 때는 더 큰 상승 탄력을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선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5년도 9월 11일까지. 자, 이때까지는 매도를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전체 거래량의 5% 이상을 2026년도 말까지 매도를 할 수가 없다. 자,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지금 이 뉴스케일 파워 하루 거래량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자, 지금 이 락업 물량을 다 팔려면요, 한 달 이상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락폭이 클까요?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플로르가 갖고 있는 유스케 파워 지분이 약 60%입니다. 60%. 5% 이상은 또 2026년도 말까지 못 팔아요. 그리고 지금 이 지분 매각 공시 나온 것도 자 9월 11일 이후부터 나올 수가 있는 물량인데 지금 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 한 달 이상 소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의 하락폭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 지분 매각 공시라는 악재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중요한 이 지지구간을 지켜줬잖아요.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잖아요. 자 주가가 이렇게 버틴다는 거는요, 호재, 자, 어떠한 호재의 선반영의 전조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중요한 이 자금 확보 차원에서 보유 지분의 일부만 지금 매각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케어 파워를 봤을 때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충격일 뿐이고요. 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SMR, 자, 이제 시작인데 끝났나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요. 전력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뭐예요? SMR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에요. 2030년도부터 이 SMR이 순차적으로 완공이 되면서 이때부터 매출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원전과 SMR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시작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이 원전 SMR 대장주 자, 뉴스케어 파워 오클로의 급락이 나왔다 보니까 월요일 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일단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제가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기분 나빠질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자, 이번에 나온 이 하락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 회사 기업 자체의 악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는 전체 증시에 악재가 생기면서 주가가 밀렸던 거고, 또 새벽 미증시에서 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자 이러한 미국 원전 SMR 관련 종목들의 급락,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장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오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지지구간 이탈이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지금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무려 23%예요. 23%. 2020년도에는 5%였어요. 자, 이게 2025년도 자, 4월달 기준으로 해서 25%까지 올라갔다가 자, 이제 2%밖에 차익 실현 물량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자, 원전 그리고 SMR. 자, 이게 끝났으면은 얘네들 이미 팔고 나갔을 거예요. 주가 이렇게 중량 구간 방어를 못 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줄을 흘러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번 조정은 자, 2만 원 구간부터 자, 무려 270% 올라왔잖아요. 지금 고점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마이너스 20%도 안 빠졌어요. 즉 건강한 조정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 건강한 조정을 만드는 이유도요. 더 큰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저점 매수자들 차익 실현 주면서 주가 흔들면서 털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더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 구간을 자,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절대 투명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서 투명 물량 던지셨을 때 마이너스 5% 빠질 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락을 원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버티시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만 여러분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 계좌 수익률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아, 지금은 공포에 떠는 구간이 아니다. 투매물을 던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댓글로 기회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자, 이제부터 월요일부터 주가의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뉴스케일 파워 오클록 미국의 원전 SMR 관련 종목들 급락이 나왔어요.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악재죠. 자, 이거를 또 시장에서는 이용을 할 겁니다. 누가? 세력들이. 자, 주가를 개파라고 눌렀다가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애프터마켓에서 이때 변동성 가장 크게 나올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회를 잡아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주말에 원전 관련해서 이슈들 많이 나왔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자, 이 내용만 자세히 보셔도 여러분들께서 아, 이거 흔들리는 거, 아, 지금 저점에서 기회구나. 확고해질 수가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나왔으니까 이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자, 과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은 고점을 찍었던 구간이 언제예요? 자, 6월 30일 날. 자, 이때 무려 11% 상승이 나온 이후에 윗꼬리 달고 쭉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8% 급락. 자, 이 구간에서 아마 투명 물약 던지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오히려 주가가 밀렸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조정은 매수의 기회. 저는 이 매수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 이 대응방에서는요, 7월 1일 날 쭉 내려볼게요. 자, 7월 1일 날에 보시면은 자, 보시면 날짜 7월 1일이죠. 이거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구독자 대응방이고요.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자, 사진도 이렇게 뜨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자, 이때, 자, 1차 매수 63,000원, 2차 매수 59,000원, 분할 매수로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보시면 이거는 분봉 차트인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이 63,000원 구간, 그리고 59,000원 구간. 자, 이거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 흐름만 잘 파악을 하셔도 이 매수 타점은 충분히 잡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자,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 구간을 터치를 하고 밀렸습니다. 자, 이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매물 테스트 플러스 매물 소화. 그리고 주가 밀렸죠. 그리고 다시 거래량 터트리면서 59,000원 구간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죠. 이탈시켰다가도 말아 올리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리고 다시 6월 23일 날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63,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줬어요.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웬만해서는 이탈 흐름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자리예요. 자, 그리고 주가 상승을 하다가 자, 이 윗구간 69,000원 구간 이때부터는 68,900원 이상으로 종가 마감이 됐을 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죠. 자,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우려로 인한 차익실현 물량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죠.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지만 또 투자 경고 종목 우려로 인한 차익실현 물량 나오면서 주가 밀렸어요. 이탈이 됐지만 다시 말아 올렸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평단가 신규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61,000원입니다. 61,000원. 금요일 날 61,500원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자, 월요일 날부터 변동성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한 악재와 함께 미증시에서 뉴스케이 파워, 오클로의 급락,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 자,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을 때 뭐 하지 말자고요?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 정확한 이 매수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자, 중요한 정보들도 실시간 대응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구독자 대행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행을 해 나가시면 돼요. 요 상단에 직통번호 남겨드렸는데요.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입장 링크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두산에다가 숫자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들 제가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010-9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주말 중에 이 원전 그리고 SMR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아마 요 내용만 잘 확인을 하셔도 원전 SMR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자,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제가 요 내용도 구독자 대인방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자, 금요일부터 올라왔던 내용을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요거 금요일 날 기사 제목을 보시면 슬로바키아 원전 최우승자는 미 웨스팅하우스, 두산 에너빌리티 미소 이러한 기사 제목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슬로바키아의 원전 수주를 웨스팅하우스가 따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소를 지을까요? AP1000이라는 이 원자로에 들어가는 주기기 그리고 핵심 부품. 자, 이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즉,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도 같이 증가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에 반영을 받겠죠.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요. 자, 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한국과 노르웨이 ISMR 소형 모듈 원자료 도입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자, 이러한 기사 제목인데 자, 한국 수력 원자력과 노르웨이 트론하임 슬라이아 원자력이 ISMR 공동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다수 설치 가능성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가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ISMR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죠. 자, 이 ISMR에 들어가는 주기기 또한 그리고 핵심 부품 또한 자, 어디에서 공급을 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수의 ISMR이 수주가 나왔을 때, 자, 이게 다시 매출로 이어지면서 두산 에너빌티의 상승 모멘텀으로 또다시 작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가 터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게 이번 관세 협상에서 자, 이 미국의 상황을 여러분께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미국은 지금 현재 이 조선과 원전 자,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다.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렸었죠. 자, 이 내용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대미 투자의 원전도 포함이 되는데 두산이 웨이팅하우스 인수를 재검토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왔어요.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한미 관세 협상 속에서 원전 분야도 미국 현지 투자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외에도 원전도 현지 직접 투자 대상으로 포함이 돼요.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인 지적 재산권 문제. 자, 요 밑에도 나와 있죠.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적 재산권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종료가 됐죠. 자, 이때 인수 가능성이 급부상이 됐다가 다시 시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팀코리아로 체코 원전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자, 대략적으로 한 6조에서 9조 원 정도 매출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재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두산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은 사실상 비효율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창원 공장이 있잖아요. 창원 공장에서 SMR의 파운드리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SMR의 TSMC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은 원전 주기구 운송 특성상 항구 및 도시급 인프라가 필요한데 국내 제작을 한 후에 해상으로 운송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유리한 게 웨이팅하우스를 인수하는 조건. 자, 이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 웨이팅하우스의 인수를 재검토를 한다라는 건데
사실상 인수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자, 웨팅하우스는 과거에 수차례 M&A 매물로 나왔었으나 자, 인수 실패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인수를 추진했을 때 이 기술 IP,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미국 규제 당국 승인 등 자, 이러한 난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자, 이 웨스팅하우스의 인수는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인수가 완료가 됐을 경우에 자, 미국 시장 진출 자,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3천조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미국은 2050년도까지 미국 원전 발전 용량 4배까지 늘리겠다. 이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근데 미국에 있는 자국 기업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그 유일한 대안이 사실상 이 K원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가 완료가 됐을 때 미국 시장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선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 뭐 SMR 파운드리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뉴스케이 파워 SMR 12기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곧 월 한 기의 생산 체제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만큼 창원 공장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자, SMR의 파운드리아. 자, 말만 들어도 뿌듯하지 않으세요? 자, TSMC가 반도체의 파운드리아로 시장 점유율 40%입니다. 40%.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였는데 지금 7%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하고 22조 원 규모의 엄청나게 큰 파운드리 계약을 했는데 자, 테슬라가 이 삼성을 선택한 이유도 자,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이 반도체 파운드리 1위가 TSMC잖아요. 자, 이 SMR의 파운드리아로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호재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월요일 날 이런 변동성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말자고요? 투명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저점에서 기회를 활용을 해야만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해주셔야 됩니까? 요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제가 댓글창 남겨드렸죠. 자, 기회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 월요일날 발생되는 이 변동성에 투매물을 던지지 않고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댓글로 기회라고도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건설이 세계 최대 AI 전용 원전단지 미 텍사스 이 건설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큰 호재 내용인데, 자, 최근에 이 현대건설이 이 SMR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자, 호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AP1000 원전. 자, 이거 어디 거예요? 웨이팅하우스 거란 말이에요. 웨이팅하우스의 주기기, 핵심 부품 누가 납품한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자, 최신형 원자로 AP4기를 사용할 예정인데, 요게 추가적으로 밑에 복합 가스 발전소 가스터빈까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 가스터빈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던 게 GE랑 지멘스 그리고 미쓰비시, 두산 에너빌리티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단 4곳밖에 없습니다. GE랑 지멘스는 2029년도까지 수주 물량이 꽉 찼어요. 수주를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물량이 꽉 차서.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가스터빈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쇼티지가 공급 부족 현상이죠. 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 8곳입니다. 8곳. 현재 이 가스터빈 수주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반기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2027년도부터 공사가 순차적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이때부터 전력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 원전 이 SMR이죠. 2030년도가 돼야지 완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빨라요. 이게 2030년도가 돼야지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3년이라는 갭이 생기죠. 이 기간 동안에 전력 공급을 가스터빈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얘네는 이미 수주가 꽉 찼어요. 수주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이 수주권에 대해서도 8곳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 또 주가에 선매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 수주 발표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자, 이제부터 스물스물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이때부터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자, 주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 웨팅하우스의 AP 원자료, AP1000 원자료 4기잖아요.
자, 요게 죽이기 핵심 부품. 두산이 납품을 하잖아요. 또 매출이 늘어나겠죠. 자, 이런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터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 이런 변동성에 흔들려서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악재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 양도세 10억 조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자, 이러한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것뿐이고, 자, 이거를 또 공매도 세력들이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질 만한 건 아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우리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는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월요일장 대응이 정말로 중요해졌어요. 월요일장 변동성 커질 거예요. 자, 이런 국장에 대한 시장의 악재, 그리고 뉴스케이 파워의 급락,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 자, 이게 전부 다 악재로 작용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변동성 생길 때 우리 뭐 하자고요? 투매물만 던지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 주주 여러분들께 제 영상의 알고리즘이 좀 더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 영상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한테 알고리즘이 좀 더 많이 잡혀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기회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변동성의 투매물을 던지는 순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5% 빠질 거 마이너스 10%, 15%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빠지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기회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자, 월요일장 변동성 커질 겁니다. 자, 이때 뭐 하자고요?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주식창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요 상단에 제 직통번호 남겨드렸습니다.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텔레그램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요. 두산에다가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셔서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일요일 날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월요일 날 말씀드린 이 변동성, 수면 물량 던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우리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구독자 대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나왔던 이런 호재들, 자, 주가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주가를 흔들면서 개미들 계속 털어냈잖아요. 자, 이런 호재권들이 노르웨이, 터키, 자,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자, 이번에 이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면 2차 상승 파동 시작이 될 때, 자, 이때부터 이런 호재권들이 적극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신고가 랠리 이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